여러분은 중국의 바둑 선수들이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과 함께 바둑의 역사를 함께 떼가는 중국이지만 언제나 최고의 바둑 기사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한국의 인구수 차이는 몇십 배가 넘는데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지능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인 친구 때문에 충격에 빠졌다는 독일 남성의 사연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바둑을 포기했다는 그 한국인 친구는 한 달 만에 체스를 마스터한 뒤 지역 대회에 나가 우승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살고 있는 30 초반의 남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저와 가장 친한 한국인 친구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 살 때부터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악이 특히 좋았고 영화라던가 문화 등등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어요. 특히 유튜브로 영상 시청을 많이 해왔죠. 제가 그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교육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저희 학교에는 한국에서 이민을 온 후 독일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친구의 영어와 독일어 실력이었죠. 어릴 때부터 미리 독일 유학을 준비하느라고 언어 교육을 마친 것은 물론이었고요. 둘째로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또래의 친구들은 대다수를 자기 같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한국인 친구는 수학이나 과학 등등 여러 과목에서도 뚜렷한 우수성을 보였어요. 비록 그 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지만 저는 그때 이후로 한국인은 참 교육에 열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시 한국에서 친구 한 명이 이민을 왔습니다. 일전에 알게 된 친구와는 다르게 이 친구는 독일어는 할 줄 모르고 영어만 조금 할 줄 알았었죠. 이 친구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은 그 어렵다는 독일어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몇 달 만에 자연스럽게 저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모든 시험을 독일어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학교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결국 독일어로 치른 수학시험과 과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친구가 참으로 똑똑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이 한국인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듣자 하니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라고 했고 또 바둑 기원을 다니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둑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제가 흔히 즐겨하는 체스와 비슷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국인 친구와 함께 알고 지낸 지 한 달쯤 됐을까요? 학교에서 서로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체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체스 동아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와 같이 다니던 한국인 친구는 체스 동아리와 영화 동아리들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체스 동아리를 기웃거리던 친구는 자신도 체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면서 체스 동아리를 선택하더라고요. 사실 바둑과 체스는 비슷하지만 둘 다 경험이 많이 쌓여야 실력이 느는 지능형 스포츠였기 때문에 이 한국인 친구에 대한 기대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체스의 규칙에 대해 몇 번 알려주고 저와 연습 경기 몇 번을 치르고 나서는 감을 잡았다는 듯이 전혀 초보자답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몇 번 봐주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넘었을 때에는 저와 실력이 호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체스 동아리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체스를 배운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친구에게 실력이 따라잡힌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아리 부원 친구들 모두 다 그 한국인 친구의 재능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한국인 친구는 저희 체스 동아리에서 제일 가는 체스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학교와 주변 학교 체스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작은 체스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당연히 그 한국인 친구를 비롯해 몇 명이 저희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학교 체스 동아리에는 워낙 실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져온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친구는 저희 학교 대표들이 전부 떨어졌음에도 홀로 결승까지 올라가서 상대 학교 대표팀을 다 꺾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대회 우승을 거머쥐고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어찌 그리 체스를 잘할 수 있는지, 체스가 어렵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한국에서 배웠던 바둑에 비하면 체스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둑에 있는 경우의 수와 체스에 있는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났었고, 그로 인해 당연히 체스가 바둑보다 훨씬 쉬웠던 것입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스는 누구나 인정하는 어렵고 변수가 많은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체스를 알려주고 싶어 해도 모두들 너무나 어렵다며 금방 포기해버리곤 했습니다. 저희 독일 친구들 중에서도 꽤나 머리 좀 쓴다는 친구들만 체스를 공부하고 연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온 친구가 이토록 머리 회전이 빠르고 손쉽게 체스를 습득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바둑을 배웠다고 하기는 했지만 프로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머리가 나빠서 프로의 꿈을 접었다고만 들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한국에서 바둑 프로 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똑똑하고 수계산이 빠르다는 건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한국인 친구가 보여준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저희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학은 물론이고 과학과 통계학 쪽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거의 자신보다 높은 학년들과 수업을 같이 들을 만큼 진도가 빠르고 명석해서 전교에서 선배들을 제치고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 대학에 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군요. 이 친구는 대학도 아주 훌륭한 곳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현재는 독일에서 꽤 유명한 회사의 연구실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죠. 이건 워낙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아무튼 저는 이 친구와 이후로도 무척 친하게 지내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도 그 인연은 계속되었죠. 한 번은 한국인 친구가 자신의 고향 한국에 가서 잠시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 무렵 저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마구잡이로 폭발하던 때라서 그 친구를 따라서 한국에 가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때라서 무작정 그 친구를 따라서 한국을 후러다녔죠. 그때 느꼈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참으로 청결하고 깔끔한 나라라는 기억만 납니다. 한국은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더러운 곳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시민들조차 아주 예의가 바랐고 또 신사적이었죠. 외국인을 보아도 손가락질하거나 기피하는 시선조차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행복한 한국 여행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저와 함께 여행을 하던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서 체스를 공부하고 연습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도록 해주겠다며 한국 어느 한 대학교의 체스 동아리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 다니는 대학교라고 했는데 저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주었던 것이죠. 저는 그 동아리 친구들의 체스 실력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나름 체스로 꿀리지 않았던 사람이라 사실 실력적인 면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일단 그들은 그 한국인 친구와 다르게 바둑을 배우던 친구들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학교의 체스 동아리 친구들은 저보다 몇 배는 더 체스를 잘 두더라고요. 정말 컴퓨터를 상대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체스를 배운 지 죄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체스로 연달아지고 나서 조금 속상하고 기분이 다운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뛰어난 두뇌가 놀랍기도 하여서 같이 있던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다 머리가 좋은 건지, 도대체 너가 바둑 프로 기사를 안 할 정도면 누가 그런 걸 하는지 말입니다. 그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는 자신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수백 배는 많다면서 오히려 자신은 한국에서 겨우 평균이나 유지할 만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한국에서의 여행은 맛있는 먹거리와 문화 탐방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특히 불고기와 김치라는 음식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불고기는 간장을 베이스로 한 음식이라고 하였는데 어쩜 고기가 그리 부드럽고 달짝지근한지 독일에서도 가족들과 꼭 함께 먹어보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라는 음식은 약간 제조 방식이 피클과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제 입맛에는 자극적이고 매콤한 것이 피클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문화 또한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주말 밤이 되면 한국의 길거리에서 무료로 길거리 공연을 들을 수 있었고 저렴한 값에 클럽이나 바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 수도 있었습니다.
무언 그리고 더욱이 놀랐던 것은 바로 한국의 치안이었습니다. 한국은 치안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여기저기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굳이 경찰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결코 취한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엎어져 있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자택에 바래다주는 경우도 있었죠. 이를 보고 참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야밤에 갱스터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갱스터들에게 지갑이나 돈을 갈취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한국은 그런 걱정이 일절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열정적이고 똑똑하기까지 하면서 섬세한 민족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친구와 다시 독일로 돌아왔을 때 더욱 한국에 오래 있지 못한 것이 어찌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친구는 독일에서 꽤 유명한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스라는 취미는 아직까지도 놓지 않고 종종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아주 수준급으로 알아준다고 합니다. 가끔 그 친구가 지역 체스 대회에 나가는 소식을 듣고는 하는데 나갔다 하면 무조건 입상을 할 만큼 참으로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보다 오래 체스를 알고 공부해왔음에도 아직 그런 지역 대회에서 수상한 적조차 없는데 이렇게 보면 한국인의 유전자가 참 대단한 것은 맞나 봅니다. 한국인 친구의 특별한 재능이 신기하기만 했던 독일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친구는 체스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단기간에 규칙을 모두 습득한 뒤 대회에서 우승까지 해버렸는데요. 이는 그 한국인 친구가 이미 바둑을 연구했었던 프로기사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